167쪽에 산염기 중화 반응. 그러니까 산의 정의가 아레니우스에 의한 정의가 있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있는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요런 거 이제 HBr 이런 것도 산이에요. 이런 걸 할로제나 수소산이다라고 하는데, HF 밑에 CL이거든요. CL, HBr, HI 전부 다 산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사실 위로 갈수록 이제 이게 약산이고 이게 약산이고, HF는 약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세 개는 강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무튼 HBr도 산이야. HF도 산이고, 할로제나 수소산. 그 다음에 이건 질산이고 질산. 이거는 황산인데 황산은 이가산이에요. 이가산인 거 아셔야 돼. 산 한 분자가 수소이온 2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3COOH, 얘는 아세트산인 것도 아셔야 되고,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약산입니다. 약산. 식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 떨어지는 H 플러스가 얘예요. 얘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세 개는 안 떨어져. 아무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는데, 무조건 OH가 보인다라고 해서 염기는 아니고, 이렇게 금속이랑 결합해 있는 애들 있어요. 금속이랑 결합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온화되기 쉬워. 그래서 OH-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메탄올이라던가 요런 거는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탄소랑 결합해 있는 산소거든요. 이런 거 잘 안 떨어져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탄올이나 에탄올, 이런 거는 산이 염기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제 중성이야. 중성. 염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이온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산화 칼슘은 이가 염기지. 이것도 이가 염기. 요것도 수산화 바륨도 이가 염기. 그런 애들은 수산화 이온을 2개씩 내놓을 수 있다. 나중에 저게 이제 중화 적정에서 NMV식 쓸 때 가수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보고 있어야 되고,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는 H 플러스를 내놓지 않거나, 아니면 또 아무튼 이건 물에 녹여야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애들은, 수용액이 아닌 애들은 저 정의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스테드라는 사람이랑 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둘 다 이렇게 정의를 확장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이란 양성자 주계로 하자. 양성자 주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양성자 주는 애를 산으로 하자.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애들을 염기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확장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범위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할 때는 반응을 보셔야 돼.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화살표도 보셔야 되고,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H 플러스가 요렇게 이동을 해야지 Cl 마이너스 남고,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이 만들어지죠. H3O 플러스. 그러니까 요게 오른쪽 반응이 진행될 때 양성자 주계로 작용한 애가 HCl이기 때문에 얘가 산이 되는 거고, 양성자 받는 물은 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서는 물도 염기나 산으로 정의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물이 염기성이다라는 말은 아니야. 염기성은 염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인데 그 물은 그냥 중성이고 염기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지. 이 반응에서 염기로 작용을 한 거다. 그래서 HCl은 양성자 두 개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브랜스테드 로리에 의한 산 뭐 이런 거지. 그 정의에 의한 산.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물은 양성자를 받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한 염기다.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수용액에서 염기성을 띠거든요. 근데 염기성을 띠는데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는 그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염기성이긴 한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물에 녹아가지고 OH-를 내놓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녹을 때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소 하나를 얘가 받아요. 이렇게 양성자를 준 애가 물이기 때문에 양성자 두 개로 작용하면 산, 양성자 받개로 작용한 거죠. 양성자 받으면 염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OH-가 생겨.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죠. OH- 때문에. 근데 이 OH-를 암모니아가 내준 건 아니야.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로는 암모니아가 염기,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에 의하면 산염기 반응에서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양성자 받게, 양성자가 H+죠. 예. 수소 이온이라고 써도 되고 양성자라고 해도 됩니다. HCl하고 물하고 반응할 때 HCl은 양성자를 주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물은 양성자를 받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HCl은 HCl 이렇게 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고 동그라미. 얘는 얘를 받았어. 양성자를 받았어. 그래서 염기인데 이거는 양성자를 이거에게 준다 아니지. 틀렸죠? 예, 받는다죠. 예, 이거를 받는다. X. 자, 중화반응.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의 그 주요 정체가 뭐냐면 H+가 있는 애들이 산이고 OH-가 있는 애들이 염기인데 둘이 만나면 물이 생성이 되는 알자이온 반응식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모식적으로 이제 나타내면 HCl은 수용액이지. 수용액일 때 서로 이렇게 헤어져 있어요. 이온화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NaOH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을 섞으면 서로 상대방에 있는, 만약에 H+는 물에 있을 때 Cl-랑은 이미 헤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섞이게 되면 여기 OH-가 하나 더 있잖아.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Cl-가 있어서 얘 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는 만나더라도 그 인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녹아있는 상태로 있어요. 수용액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변화가 없죠. 예, 진행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알자이온 반응식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이 꼭 일어납니다. 구경꾼 이온은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고, 알자이온 반응식은 요 물 실질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자, 근데 하여튼 예외적으로 알자이온 반응식이 뭐 수산화 바륨이랑 그 다음에 뭐 있지? 황산이 반응하면 물이 물론 생기긴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황산 바륨이라는 것도 생겨요. 근데 얘네가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만나잖아.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세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떨어져요. 이건 침전이 일어납니다. 예, 하얀색 침전.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얘가 그냥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이건 전체 반응식과 알자 이온 반응식이 같은 거죠. 자, 중화 반응에서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해야지 완결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한쪽에 더 많으면 그게 더 많으니까 용액의 액성이 산이나 염기를 띠게 되죠.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하면 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은 Cl- 이온이랑 Na 플러스 이온입니다. 얘네들은 소금인데 소금은 물에 녹이면 녹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헤어져 있는 게 더 쉬운 거고,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이렇게 상태를 써주면 좋죠. L이라고 써주면은 이제 액체 상태다. AQ라고 쓰면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수소이온이 40개가 더 많다.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 분자 100개가 되는데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고, 요러면 중성이고 100개 100개 반응하면. 근데 수산화 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염기성이 약해진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중성은 아니죠. 한쪽이 더 많으면. 자, 혼합 용액의 액성. 산성에 지금 염기성 용액을 집어넣고 있는 건데, 요때는 중성이고 중성 이전에는 산성이고, 그 이후에 더 넣어주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응 모형에서 중요한 게, 잘 봐요. 이온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어. 얘가 들어오고 반응하고 난 다음에도 이온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왜냐면 H 플러스 하나 줄어든 것만큼 Na 플러스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온의 개수 4개로 그대로 존재하죠. 근데 이온은 4개인데 이 양이 있지,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는 떨어지는 거야. 농도는. 그 농도가 떨어지면은 그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럼 중성이 됐을 때 이온은 그대로 4개야, 4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 농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일 때가 제일 전기 전도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은 이온이 얘네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이온 수가 전체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물의 양도 많아지긴 했어. 아무튼 이온이 증가하니까 전기 전도도는 증가를 합니다. 자, HCl에 NaOH를 가하면, HCl에 NaOH를 가하면 H 플러스는 감소하다가 나중에 빵이 될 거고, OH 마이너스는 넣어줬는데 계속 물이 되니까 넣어줬는데도 없다가 나중에 H 플러스가 줄어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NaOH가 많이 들어올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고,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원래 있었던 이온수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이해를 갈 것 같고요. 우리 아마 내공회의에서 한번 한 거죠, 그렇죠? 자, 중과 반응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자,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을 혼합할 때 H 플러스 수가 OH 마이너스 수보다 많은 경우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을 띈다. 자, H 플러스 50개랑 OH 마이너스 100개가 만났습니다. 네.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그대로 염기성이고, 자,
남아있는 OH-는 이제 총 50개가 남죠. 1대1 결합하니까 50개씩 반응하는 겁니다. 넘기시고. 자, 그 NaOH가 많이 들어오면은 생성되는 물 분자가 많아지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H+가 다 줄어들면, 다 반응이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 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중화 반응이 완결되려면 H+ 수와 OH- 수가 1대1의 몰수비로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 NMV라고 하는 식이 되겠고, N은 가수라고 했죠. 가수. 한 분자가 수소를 2개 내놓냐, 1개 내놓냐, 뭐 3개 내놓냐, 뭐 이런. 그 다음에 M은 몰농도야. 몰농도. 라지 M은 몰농도이고요. 부피는 V라고 이제 약자를 쓰고, 계산을 할 때는 원래는 리터 단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몰수를 이제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 한쪽이 수소 이온의 몰수가 되는 거고, 한쪽이 OH-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한 값이 같아야지 중화 반응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가는 HCl이나 뭐 요거 수산화, 아세트산의 수소 요런 건 1가, 탄산이나 황산에 있는 애들은 2가, 이거 인산이라고 해. 인산에 있는 애들은 3가야. 3가. 염기 1가 염기가 있고 2가 염기가 있고 3가 염기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밑에 있는 걸 보면은 1몰 농도의 황산 100ml에 들어있는 H2SO4와 0.5몰 농도 NaOH 400ml에 들어있는 이거는 모두 반응하는 경우, 자, NMV를 써보는 건데 수소에 대해서 쓰는 거야. 가수가 2예요. 황산이니까. NMV. M은 1몰 농도 1, V는 100ml 0.1. 원래는 0.1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얘가 0.2몰의 수소이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은 NMV 0.5, N을 먼저 해야지. 1가, 그 다음에 V가 얘랑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V가 400이었구나. 미안해요. V가 400. 그러면은 0.2가 맞죠? 0.2몰. 400을 내가 400으로 써가지고 숫자가 이상한 거죠? 예, 400은 0.4로 써야죠. 400ml니까. 예. 그럼 이러면 똑같잖아, 그쵸? 이러면 중화 반응이 완결이 된 거다. 옆에 이제 식 써서 풀어져 있네요. 자,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의 몰농도. 1몰 농도 HC에 10ml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0.5몰 농도 NaOH를 가한다. 잠깐만요. 자, 이 내용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면 되고, 과학 돋보기. 1몰 농도 HC에 10ml 들어있는 비커에 0.5몰 농도 NaOH를 가할 때
간 NaOH의 여러 가지 부피의 각 이온의 몰농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해주고 있구나.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몰농도는 이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뭐 Cl- 같은 경우에 1몰 농도짜리 0.01 리터를 넣어 준 거니까 얘가 몰수가 0.01 몰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부피가 이제 10이 들어오면은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로 몰농도가 감소한 거죠. 몰수는 그대로인데. 쉬운 거부터 좀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20ml가 들어오면 원래 10ml 있었잖아. 그거 합쳐가지고 30ml가 되는 거예요. 용액의 부피가. 그러면 원래 몰농도의 3분의 1이 될 거고 30ml가 들어오면 원래 용액이 그 HCl이 10ml가 있었잖아요. 합치면 40ml가 되기 때문에 몰농도가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 거야. 뭐 이해 가시죠? 그쵸? 이거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근데 얘는 10ml가 지금 0.5몰 농도짜리 NaOH가 10ml가 들어오면 원래 0.5 곱하기 10m몰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0.005몰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H 플러스도 처음에는 0.01몰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반응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0.005몰이 남았는데 10에다가 10 더하니까 20이니까 0.02리터로 나눠주시면 4분의 1 몰이 되나요? 20 원래 처음에 0.01 그거의 반 0.005 4분의 1이 안 되네. 20분의 5니까 4분의 1 맞네. 그쵸? 예. 그러니까 요렇게 농도가 요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20ml 들어왔을 때는 중화점이에요. 중화 반응 다 일어났기 때문에 몰농도는 빵이 되는 거지. 물론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뭐 7승 몰농도 요거는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요거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근데 그거 무시하면은 이제 0 몰농도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는 사실 있습니다. 원래. 나트륨 이온은 지금 나트륨 이온은 원래 염소 이온의 절반만큼 들어온 거예요. 10ml 들어오면은. 이해 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원래 염소보다 이제 10ml 들어왔을 때는 절반만큼 들어왔고 몰농도가 이거의 이제 절반만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들어왔어. 더 들어오면은 0.01몰만큼 있는 건데 용액의 부피는 30ml이기 때문에 0.03리터가 돼서 3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고. 이해 가실까? 그 다음에 좀 더 들어왔어. 30ml가 들어오면은 0.02로 몰만큼이 존재하는데 용액의 부피는 0.04리터네요. 0.04리터. 그러면은 40분의 15 5로 나누면 8분의 3 맞네. 그쵸? 예. 요게 몰농도가 되지. 지금 몰농도 써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쭉 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중화점이기 때문에 얘는 빵이라고 보시는 거고, 요게 10ml가 들어오면은 0.005몰이 들어왔는데 용액의 부피는 40이네요. 0.04 리터. 40분의 5니까 8분의 1 몰농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계산한 거네, 복잡하게. 예. 자, 이렇게 몰농도를 다 이제 계산해 본 거고. 자, 개념 체크. 이 황산은 이가산이고 수산화칼슘은 이가염기입니다.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인 거를 석회수라고도 해요. 중화 반응에서 산이 이가산일 경우 반응한 산이 내놓는 H 플러스 양은 반응한 산의 양의 2배다. 가수가 2배가 되는 거고, 0.5몰 농도 HCl 100ml와 0.1몰 농도 수산화칼슘 200ml 반응시키며 혼합물의 용액의 액성은 뭐뭐다. 일단은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NMV 씁니다. N이 1이고요. HCl에 H 플러스에 대해서 쓰는 거죠. M이 0.5고요. 부피를 곱하면 이제 여기 둘 다 밀리리터니까 이거 그냥 뭐 100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밀리몰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0.1로 할게. 이제 0.05몰의 H 플러스가 있는 거고,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2가고요. 그 다음에 0.1몰 농도고,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몰수다. 이거는 아셔야죠. 몰 농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 구하시려면 몰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MV인데 앞에다 N 가수까지 붙여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 소리지. 0.2리터 그러면 이제 얘가 0.04몰이네. 그러면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중화적정. 중화적정은 네? 뭐 틀렸어요? 아니요, 이거 다 2페이지만 하면 돼요. 2페이지만 하면 돼요. 틀린 거 뭐 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중화적정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양적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살펴보는데 결국에 NMV식으로 할 거고, 중화점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양이 같은 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고, 기구들을 부피 측정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피펫이나 뷰렛 이런 부피 측정이 정확하게 되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뭐 스포이트로 뭐 적정한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는 용액의 부피 재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그냥 담는 용기야. 담는 용기. 예. 담을 때 사용한다. 예. 삼각 플라스크에 눈금 있는 거 그거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 중화 반응식을 보고 NMV식을 이용해서, 근데 뭘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알고 요런 거 알고 뭐 요런 거 알고 요런 거 알고 요런 거 알고 얘만 모르고 이렇게 푸는 거야. 요 모르는 거 하나만 풀면 되는 거고,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숫자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뭘 실험으로 알아내는 거냐면 뭐 용액의 부피 이 중에 하나는 실험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저가 실험으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원래 있었던 양이 있고, 저가 실험을 통해서 이 부피 둘 중에 하나를 알아냅니다. 실험을 통해서. 다른 거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중화적정 실험에서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취해서 옮길 때 피펫이라고 하는 도구를 씁니다. 자, 중화적정 실험에서 가해지는 용액의 부피를 똑똑똑 떨어뜨려야 돼. 한 방울씩. 그때 사용하는 기구를 뷰렛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뭐 모르고 틀리면 자기만 손해.
자, 그래서 이제 중화적정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 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를 식초 떠다가 실험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으로 젓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가 제조를 하거나 뭐 팔기도 해. 판 거 사다가 써도 되는데, 아무튼 알아야 돼. 제조를 해서 써야 돼. 그 실험 결과를 쭉 보니까 봐봐요.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네. 식초가 3ml가 있었구나. 식초가 위에서 보면 식초가 원래 3ml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초의 그 아세트산은 일가산인 거 아셔야 돼. 일가산. 일가입니다. 일가. 그 다음에 얘의 몰 농도를 모르는 거지. 얘를 모르는데 NaOH 몰 농도는 0.1몰 농도고 가수는 1가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30ml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30ml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 M을 어떻게 하냐. NMV 그대로 쓰면 돼. NMV. N은 1, M은 모르고, V는 3, N은 1, M은 0.1, V는 30. 그러면 끝이야 이게. M은 1이네요. 1몰 농도. 계산하는 거야. 답이 뒤에 보면 1몰 농도가 써있네요. 1몰 농도 구했죠. 근데 퍼센트까지 이제 환산하는 거네. 1몰 농도는 맞고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일가산이고, 식초 속의 NaOH로 중화 적정하기 위해 지시약을 페노프탈레인 사용하면 중화점이 지나 색깔이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된다. 붉은색이네. 붉은색이 된다. 왜냐면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처음에는 무색이었다가 나중에 6번 보세요. 넘겨서. 그래서 1몰 농도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게 1몰 농도를 알아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퍼센트로 바꾸려면 식초의 밀도도 알려줘야 돼. 밀도를 알아줘야 되는데, 밀도를 만약에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퍼센트 농도를 알아내려면, 자, 그냥 100ml 있다라고 가정을 해. 100ml의 식초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아세트산은 1몰 농도이기 때문에 0.1L 곱하면 0.1몰의 아세트산이 있는 거야. 아세트산이 있다. 근데 100ml는 몇 g이냐? 100g이야. 어떻게 알았냐? 밀도가 1이래. 그러면 식초 100g 중에 아세트산이 0.1몰 있는 건데, 아세트산의 그 분자량이 60이래. 60g/몰이래. 그럼 0.1몰이니까 6이죠. 6. 0.1몰이고 60 곱하면은 6g 있다는 거. 100g 중에 6g 있다. 그래서 6%다. 질량 비율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까지 한 시간이 없나? 일단 요거 문제 풀게요. 중화적정에서 뷰렛의 표준 용액을 넣고 꼭지를 잠시 열었다가 닫은 후 뷰렛의 눈금을 읽고 표준 용액의 처음 부피를 측정해야 한다. 근데 요거는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뷰렛을 적정을 하는데, 잘 봐요. 요게 뷰렛을 적정을 해. 맨 처음에 밑에 뚜껑 여기 이게 닫은 다음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 부분이 안 채워져 있죠. 안 채워져 있어. 그래서 요거 조금 흘려가지고 여기 좀 채워라 이 소리야. 왜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 색깔 변하면 멈추면 여기 요만큼이 여기 있거든요. 안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래야 된다라는 거. 처음에 그 밑에 부분 채워라 요 소리고,
중화적점에서 뷰렛에 들어있는 표준 용액을 시료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가 처음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가 중화점이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틀렸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실험을 해보시면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NaOH를 똑 떨어뜨렸어요. 여기 페놀프탈렌이 뭐 있는데 똑 떨어뜨리면은 여기 근처가 붉은색이야. 근데 한번 쓱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면 이제 퍼져가지고 무색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변했을 때는 그 근처만 붉은색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안에다 뭐 스터링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넣고 원래 실험하는데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한번 흔들어 이렇게. 그럼 없어져. 그럼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 근데 얘가 안 없어져야지 중화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사라져야 돼. 붉은색이 안 사라져야지 중화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틀린 문제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